한가한 사람이 조변이었기 때문에 이제 운동재단에 추대해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분을 이사장으로 85년대에 이사장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건 추대했는데 이것은 지역인들의 학교고 예. 그런 학교 개인 학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난주에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에 예. 조상 때부터 뭐 어떻게 했다는 건 이야기 들리는데 예. 그건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다. 예, 그건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지역인들의 예. 피땀이 자, 흘린 이게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한테. 이 소송을요, 이 아들 조변현 씨의 아들 조국 후보의 동생이 하고 전 처가 소송을 이렇게 제기해서 웅동학원이 지금 100억 원이나 채무를 지게 생겼습니다. 이 소송에 제대로 잘 대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사회는 제대로 열었는지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점이 있었는지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사직으로 있었지만은 네. 제가 29살 때부터 사위 바빠가지고 모르세요? 예, 이사인데 이사회가 잘 안 열렸습니까? 이사회는 열리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잘 알려주질 않았습니까?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고 알려줬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그럼 예. 아까 손을 든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금태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김영갑 이사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입니다. 예. 오늘 먼 곳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이사를 하신 지가 지금 40년쯤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맨 처음에 이사가 되셨을 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도 이사를 지내셨죠? 같은 해에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같이 이사를 하던 분들 중에서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서로 권유를 해가지고 이사장을 하게 된 거죠. 뭘 해가지고요? 권유해서. 권유를 해서 그렇죠. 예, 권유를 해서 이사장이 된 거죠. 네. 예, 예전에 2010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김영갑 이사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화받은 일,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곁에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같이 고민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정숙 이사가 신임 이사장직을 승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임 이사장은 우리 웅동학원의 설립 취지와 선각자들의 웅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구한 이야기는 안 했고 예. 대체로는 맞는 내용입니까? 조변은 이사장이 예. 신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 후임으로 예. 일단은 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선 그분의 부인이니까 예. 그 이사장으로 다 추대해서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다른 이사님들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변현 이사장의 부인인 이제 박정숙 이사가 하는 게 다들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이제 40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학교 이사를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사업에 바쁘시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사회에 참석을 못 하시거나 또 참석을 하시더라도 무슨 자세한 회계 자료 같은 거는 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지금 오랜 세월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을 구구절절 질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 이사장을 조변희 전 이사장님 뒤에 이제 이사장을 맡으신 박정숙 이사장이나 혹은 뭐 그 웅동학원의 다른 이사들이 뭐 그 금전적인 문제나 회계 문제나 이런 거를 숨기고 안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해외 석상에서는 네. 어떠한 금전 문제라든가 예. 그런 것이 검증된 것도 없고, 예. 그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예. 어디까지나 공적이 조직이고 법인체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개최됐다. 예. 또 뭐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그 안건을 내어놓고 예.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예. 그랬을 때에 그게 이사들이 들어보고 뭐 일단은 이것은 이사장으로서 이야기고 또 우리 거기에 협조를 해서 예. 해결하게끔 위임을 하겠다 예.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 거기서 이제 동의 제청하고 예. 안 그래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예. 저는 그럽니다. 거기에 어떤 재산 문제가 따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의 문제였고 예. 해답이 다음에 분명히 이사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예. 사실 이거는 무슨 뭐 그 지금 조국 후보자 일가의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학교 법인 아닙니까? 학교 법인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이사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했을 때 일부러 감추거나 안 가르쳐 주거나 그래서 다툼이 있은 적이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었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 강서구의 김도읍입니다. 예, 예. 어르신 이 학교가 우리 강서도 그렇고 진해 쪽도 그렇고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보태가지고 그렇게 학교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출돼가지고 예.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사유물처럼 자기 개인 재산처럼 뭐 어떻게 하겠다, 사회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 이야기는 이론상 예.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르신 그 조변현 씨가 이사장 하기 전에 학교에 빚이 많았습니까? 이사장 하기 전에 빚이 있은 것이 없습니다. 예. 학교 이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의 그때부터 뭐 발생해가지고 예. 이사장직에 앉아서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앞에 어떤 금융적인 문제나 그 재원이 학부 문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뭐 이야기는 가능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예. 그 그러니까 외에는 그런 거 없어요. 조국의 부친 이사장 하기 전에는 학교에 빚이 그렇게 특별한 빚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 각출되어 있는 네.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98년도에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그러니까 읍내에 있던 중학교를 산골짜기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학교 이전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학교 빚이 얼마냐면은 지금 현재 학교 땅하고 재산 다 하면 130억 정도 됩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빚이 채무가 240억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 110억이 학교에 빚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0억의 학교 빚이 그 채권자가 누구냐면 조건이 동생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동생, 조건이. 그러니까 특별한 빚이 없던 학교를 조국 부친께서 이사장이 되고 학교를 뜬금없이 읍내에 있으면 학교 학생들이 많을 건데 꼴짜기로 들어가고 공사하고 그 뒤에 학교가 빚이 엄청나게 되는데 많아지는데 그 빚의 채권자가 누구냐면은 조국 동생, 조건 등 조국 가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르신?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예. 추리를 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예. 어? 이런 과정들이
중학교를 임의적으로 옮기면서 그때 옮길 때 마을 주민들이나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이사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겁니까? 옮기는 것은 여건상 그 당시에 학교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예.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벌써 이게 고등국민학교 출발할 때부터 거기 어르신들이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야기 있었어요. 예, 그렇지. 옛날에 그 마천동에 있을 때는 읍내였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골짜기로 들어갈 거기는 좀 산속 아닙니까? 학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옮기면 비싼 땅 팔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학교가 빚이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를 이전하면서 이사장이었던 조변현 씨가 공사를 맡아요. 그리고 조국 동생 조건을 한테 하도급을 줘요 또.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채권은 조국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가족의 이런 문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게끔 조건희를 법인 사무국장에 앉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소송을 하면서 무조건 져주는 거예요. 조국 가족들한테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학교라는 공익 재산을 본인들 가족들 배불리는데 이용한 사람들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사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뭐 어떤 부도자를 처분해가지고 채무를 정리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에 내놔놓고 이래 해서 어디 뭘 해가지고 이래 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와 답이 그것이 성립될 때에 우리가 이야기되는 거지. 앞에는 이야기 있었지만 뒤에는 그런 사실도 없고 나 사실상 조건이라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그 뒤에 뭐 사무국장이 뭐 이야기 나오는데 요번에 이렇게 폭발이 되니까 일파만파 내적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죠.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내 친구였는가? 우리 고향에 순수한 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그래도 뭐 조금 형편이 나가지고 유학을 지내도 가고 그 신상길이라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나는 가지도 오다 못하고 독립 후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계단에 안아주면은 그들로서 농군으로서 끝났을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학교를 사랑했고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줄 겁니다. 내가 6.25 참여 때에 우리 그 앞서가신 선배들 고등국민학교든 중학교든 그 사람들 참여 기념비 그걸 세울 때에 그 사람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기념비 세우면서 졸업장도 받아주고 돌아가셨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영갑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께 질문 드리기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뇨.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그게 도저히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도의를 지킵시다. 제가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모든 발언, 의사 진행 이거는 질문지에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네. 예, 아울러 다들 지금 이제 벌어진 진심으로 이 하시죠. 사단뿐만 아니고 오늘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이미 초중등 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없이 많은 법의 위반인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명확한 경고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위원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 이제부터 발언 없이 증인신문하십시오. 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대로 따라드렸습니다. 아시지 예, 않습니까? 저는 예, 위원장님 이제부터 말씀을 증인신문하시죠. 최대한 존중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도저히 제가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증인신문하세요.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영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우리 그 웅동학원에 그 쏟아진 우리 지역민들의 애정과 헌신 너무나 저도 읽어보고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그 헌신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웅동학원이 1996년에 이제 이전하기로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도로변에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수업에 지장될 정도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고 교육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렇죠. 네. 그 앞에 네,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상 그 부지가 네. 그 당시에는 학교를 옮겨서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당시에 평가가 있었대요. 그렇죠. 43억 원 평가했죠. 예, 지역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뭐 공립하다 사립하자 이래서 하다가 네, 딜레이 돼가지고 네. 한 2년간, 2, 3년간 됐어요. 네. 그 바로 이제 저 IMF하고 네. 연계되는 그 상황에서 거기가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네. 그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너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일단 학교의 부채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사실 43억 원 평가액이었고 그래서 동남은행에 담보대출로 35억 원을 대출 받아서 충분히 공사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2년 3년 늦춰지면서 IMF가 오고 결국은 20억 원의 경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공사 금액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변현 이사장께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모든 업체에는 다 사비를 털어서 공사비를 다 내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자신과 자신 아들의 그 공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주는 형태로 겨우겨우 막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학원에는 부채가 남게 되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웅동학원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을 주민들도 다 그러실 텐데 앞으로 웅동학원이 어떻게 또 웅동중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네, 앞서 내가 이야기한 거 그 당시에 지역인들하고 또 그 학교 재단 측하고 네, 사립과 공립에 대한 문제를 줄다리 하다가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 뒤에 어떠한 금융 문제라는 이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고요. 전혀 네. 모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채무들이 다 해소가 되고 건강한 개정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바라는 거죠. 네, 그 지금 우려하는 것은 네, 거기다 아이들 교육해서 후이전들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애들한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나그 네. 상황 눈물 나요. 솔직한 이야기가.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네. 그럼 일단 이 결과가 잘 이렇게 해결돼 가지고 자라나는 후신들에게 상처 안 주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그냥 조 후보나 누구나 다 그 고향 출신하고 다 강에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장 깽판치러 오신 분들입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효창원 의원님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 의원한테 좀 자제합시다. 에? 이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의원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니요. 사자 명예훼손이라니요.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숙한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노력하고 조국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대 의원한테 공격하고 그렇게 막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갑 정의님 네.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개업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범현 이사장께서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 웅동학원이 빚이 없었는데 이제 빚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 발전을 위한 빚이라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사장 일가의 웅동학원을 사익화시키기 위해서,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약에 그것이 빚이라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이론적으로 합법책을 그러니까 만약에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그 시장통이었는데 그걸 처분해가지고 좋은 환경에 애들 보내다 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거기서 16억 정도 빚이 있었죠. 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개인 사비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있었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은 결과를 이사에 내놔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걸 투명하게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좀 좋은 환경을 옮기기 위해서 16억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이 16억 빚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24%의 고리대금에 비할 고리대금업을 할 정도로 이 소송을 조 이사장님 아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를 했습니다. 납득이 됩니까? 형법상 상법상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대응을 했으면 5% 6%를 막을 수 있는 거를 그 이사장의 아들이 학원을 상대로 24%의 이자를 내놔라. 그 16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100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소멸은 3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민법이 그렇거든요. 3년에서 5년에 끝나는데 10년 후에 채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사장의 아들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다시 부활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웅동학원의 빚이 100억, 그 조국 후보자의 이 친인척들이 100억 이상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웅동학원에 얼마나 못할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한 집안이 이 학원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런 소송들을 자행하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우리 증인 같으신 창업주에 버금가는 분들께서 이 학원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이 자꾸 이렇게 목이 가렸는데 그 학교가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이러한 외적으로 많은 부채가 있는 학교로서 될 때는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문제는 출발부터 그 사후 처리가 명쾌하게 백일하에 떼어놔놓고 그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말 끝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소송의 과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지금 판결할 때까지 조국의 동생 조건이 사무국장으로 가고 조건의 처남인 조현이가 행정실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바톤을 이어서 조국 후보자의 처남이 정광선이 행정실장으로 갑니다. 완전히 이 소송 제기 시작부터 소송 제기 끝까지 가족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이 소송을 진행합니다. 24%의 고리대금업, 그다음에 5년 만에 끝나는 채권을 소멸이 10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이런 가족들의 집합체가 이 웅동학원을 먹여 삼켰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법인 제에 더더구나 사학인데 자기 친지들을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세를 규합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못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얘기도 했어요. 저도
지역에도 얼마든지 학교를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이사로도 추대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뭐 자기네들이 또 일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네들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지 오늘에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이런 문제의 동기도 되었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문제도 생기겠지요. 생기는데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는 지역인들이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그러한 품품을 모아서 학교인데 마지막에 지난게 조국 후보자가 이것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내가 진짜 듣기에 거북했어요. 거북하고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아니지만 지금 사실상 돈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결론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 운용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운용상의 문제가 투명하게 안 되면은 이런 결론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중간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알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안 됐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어디 검찰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조사받아 놔놓고 뒤에쯤 수정하고 하니까 이렇게 치밀한 분이 그걸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그 당시에 일이 바빠서 만나는 처음부터 저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전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비정하다. 제가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정개특위 법사위 같이 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친한 사이인데요. 장제원 의원님 사학하시잖아요, 가족이. 대한민국 사학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요, 지금 김도우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이거 끝나고 나셔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고 이분이 돌아가신 우리 조변현 이사장 요소에 가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우리 김영갑 어르신. 예.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그동안 조변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 오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화받은 일,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였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발언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예? 이사의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들어와서 어려울 때 힘들다는 그 사실만은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학교 부지 이전할 때에 그 소위 그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일부가 있어가지고 그 처분해가지고 거기 모질을 어르신 제 말씀에 제가 지금 발언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씀하세요.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어떠한 처분해서 그 물건 처리해서 부채를 정리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다들 몇 사람이 동의 제창을 했어요. 됐습니다. 예. 제가요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1978년도에 웅동중학교 영어 선생 하시던 김용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는 조국 부친 조변현 이사장을 잘한다. 왜 이 편지를 보냈냐면 지금 우리 김도우 의원님이나 장제원 의원님 같이 이렇게 오해하시고 이 돌아가신 분을 욕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억울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너무 길고 정말 이 구구절절한데 제가 잠깐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한 분 조국 부친 조변현 그 당시 고려종합건설 사장이었던 이분은 매달 한두 번씩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교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셨다. 1970년대 80년대 초 이분은 학교의 이사도 아니었고 단지 고향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부산을 오갔다. 다른 동창생들이 전혀 안 돌볼 때 이분만 돌봤다는 겁니다. 1985년인가 되는 해이다. 재정적으로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웅동중을 공립학교로 해야 될 순간에 이르렀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민 전체가 주인인 웅동민들이 간곡하게 조변현을 찾아가 이사장직을 맡아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사장을 맡았는데 온갖 허위 사실로 조변현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과 웅동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작자들이 유튜브를 날조하고 덩달아
조작을 일삼는 자들은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많은 웅동중 졸업생들을 함께 욕되게 합니다. 작금의 조국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친인 조변현의 학교 사랑, 웅동 사랑이 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똑바로 잡아줘야 할 증인은 웅동중 졸업생 여러분이라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진실된 증언이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껏 배출된 수천 명 웅동중 졸업생 한 명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정의에 서서 올바른 증인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고 조변현님께서 전 사제를 털어가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한 줌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리라 확신하고 웅동을 사랑한 그분의 진정과 진실이 이참에 드러나기를 이 지역을 지켜가는 중심에 선 웅동중 졸업생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또한 그분의 숭고함이 밝혀지는 더 없는 기회가 되어서 마치 제2의 논두렁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웅동중 졸업생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정의에 서서 앞으로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78년 웅동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김영호, 이분 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분 글이 위조거나 거짓 같으면 그 주장 계속 하시고 정말 이분이 사실이라고 이분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국회가 부끄럽잖아요. 증인신문 지금 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하십시오. 오늘 후보자한테 물어볼 말이 많은데 야당 의원들이 뭐 제가 검찰에서 무슨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인 것처럼 PPT까지 제 사진과를 띄워놓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이 증인신문 발언을 기해서 신문하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 뭐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관련자 연락처를 뭐 알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이런 것이다.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정보를 빼돌려서 의원실에서 연락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그 터잡아서 거기에서 보좌관이 아마 연락해서 만났고 만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코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 이후에는 박주민 의원께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후보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한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다만 저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해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 한도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에게 제보한 그 공익제보자가 과연 이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정말 그 부분은 수사하고 싶으면 고발해서 수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보받은 내용을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한 사항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도 절제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18대 때 했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그 후보자 아내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공항에 면세점에서 심지어 속옷 사용한 내역까지도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서 낙마했는데 저희들은 박지원 의원에게 하나도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 부분에 관한 박지원 의원께 정보 제공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박지원 의원께서 2009년 7월 18일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제 주위를 누가 어떻게 정보를 제공했는지 조사하는데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다. 국정원과 검찰 이런 못된 짓 중지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같은 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뒷회기는 유신 시절에나 있었던
후진 정치의 전형이자 불법 정치 사찰이다. 야당 의원이 발로 뛰어서 찾아낸 자료까지도 뒷조사를 하겠다는 이 반민주적인 보복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틀 후에 민주당 송두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과 전쟁이라도 벌일 듯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은 국민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마구 휘두르는 협박 아니겠느냐. 이게 그대로 기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밝혀서 그 검증할 때는 로맨스고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은 다 불륜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졌는데 관계 정보를 제공한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받고 처벌받았습니다. 저는 결코 불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증인, 제가 꽤 길게 말씀드려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그 학교 이전하면서 동남은행으로부터 30억하고 5억하고 학교 공사비 충당한다고 빌리거든요.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아, 몰라요? 잘 몰라요. 예, 모르면 네, 상세하게 모르는 제가 질문을 이야기 중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예, 질문하십시오. 주광덕 의원 제 홍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갑 선생님, 예. 지금 선생님이 직접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예. 왜냐하면 저희 선친도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예, 예. 존경심을 갖고 또 지금 보니까 국립현충원에 아직도 생존하신 독립지사에 대한 그 묘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물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이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 고모 할머님이 독립운동한 것은 사실이죠.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나와 있는데 예. 그 학교의 개강 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36년의 치욕의 역사 속에서 그 학교가 민족 정신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자, 개강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예, 그 그것은 현재 운동조합 전신인데 거기에 조국에 해당되는 그 관계되는 분이 자기 아버지의 사촌가 누구 한 분 계세요. 내가 역사책을 가 있는데 한번 여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추수도 받는 일도 없고. 아니 저는 예. 그 웅동중학교의 선생님이 과거 선생님으로 재직했던 원로 한 분이 글을 쓰시면서 조국 후보자의 할아버지와 특히 고모 할머님의 독립 그리고 정의와 전 국회의장의 선친께서 초대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모 할머니 그러면은 그거는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그 개강학교 다니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외에 자기 위에 어른이 조상이 했다는 거는 기록상도 없고 내가 강복해 경상도 지부장을 16년을 하고 올 6월 20일부로 그 자리에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는데 지금도 중앙 고문역을 맡고 있고 그런데 역사에 관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답변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면은 아니 조국 후보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웅동중학교에 재직했던 과거에 선생님께서 그러한 기고를 한 것을 제가 이번에 읽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하는데 고모 할머니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개강하게 다녔다는 분 한 분 있습니다. 나오는데 기록상에도 나오는데 그 외에는 없고 지금 저는 그 내용을 조금보다 더 지역 후배고 그 하면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조국이가 내 얘가 후손입니다. 우리 엄마가 장영조 씨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어분이 차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가
왜 내가 저희 어머님도 창녕조씨입니다. 내가 창조 씨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 어릴 때 나 참 좋아를 했어요. 네. 조금 할 때.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같은 독립 지사의 예, 후손으로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의원 이은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지금 연로하신 부위니까 증인이 대충 감안해서 그 김영갑 이사님 혹시 검찰에서 뭐 조사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이날 갔다 왔습니다. 왜 뭐 때문에 가셨어요? 이런 관계 때문에 예. 검찰에서 예. 필요로 해가지고 예. 참고인으로 참석을 이거 다 해달라고 그래서 네, 네. 내가 뭐 죄인도 아니고 예. 바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가감이 없습니다. 네. 독립운동 후손으로서 앞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평생 사업을 한 31년간 하고 여기 지금 강북에 경남도 지부를 15년 7개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사회에 자주 참석을 이제 못 하셨다고 아까 자주 그렇게 못했죠. 예. 예? 간혹 이제 배터리 뭉칠 수 있었죠. 네. 근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013년 5월 13일 운동학원 이사회 그 부채 정리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전적으로 위임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사회 할 때에 네. 이러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때에 이사장이 그런 안을 제안했고 그와 같이 있는 이사들도 네. 지금 당장에 그 학교 이전하고 난 다음에 부채 문제가 생겨하니까 이따 어떤 방법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동안에 근데 왜 중앙일보 인터뷰에는 좀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적이 반대로 없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 2006년에 그 운동학원이 아니 52억 원. 또그 앞에 한 말씀 하고 넘어갑시다. 네. 저는 그래요. 끝과 시작은 확실히 밝힙니다. 네.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떠한 수용성 재산이든 뭐든 처벌을 해가지고 빚을 처리하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 지상 나왔으면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이루어진 후에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회 소집해가지고 거기 없었고 그 이후로서 그런 문제들이 밑에 기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게 아니냐. 그래 제가 분명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2006년에 그 운동학원이 52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을 때 이 소송과 관련해서 그때는 한 번도 이사회가 열리지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떠한 금융 문제나 재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열려서 이야기한 것도 없고 나는 또 그 언급하는 사실도 없고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열리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얼마 전에는 또 그 조변현 이사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친구고 네. 모든 것을 맡겨놓고 네. 나는 내 사업 바쁘고 친구가 신상철이라고 서울사대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 군민학지 동기고 내가 한 해 후배인데 네. 그래도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사대를 나왔는데 믿고 다 맡겼는데 오늘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저로서는 무슨 생각이 되겠습니까? 배신감 생기죠. 솔직히 이야기가. 예. 저는 가감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 하시고 정점식 위원님 하시고 증인신문 마치도록 안 하실랍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철희 위원님. 예. 예, 이철희 저는 위원님 뭐 먼저 하십시오. 짧게, 예, 짧게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요. 네. 빠르게 발언 기회를 얻기 어려워서 시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 위원장님한테 좀 격한 발언한 거를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주의하겠고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조금 뭐 저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주의하겠습니다만 다 좀 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송기현 위원님 먼저 증인 신문하시고 질문하시고 예.
자, 우리 몇 가지 확인해야 돼가지고 우리 어르신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웅동중학교 이전을 할 때 교육청에서 나와가지고 중학교 이전하는 계획이 맞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웅동중학교를 이전할 때 예. 교육청에서 나와서 예. 이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일이 없어요. 그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거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왜? 아하이, 참. 자, 웅동중학교는 진해와 부산 4차선 국도와 인접하고 있어서 차량 소통으로 인하여 학생들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사의 체육장이 교사와 체육 운동장이 주변 지대보다 1.5m 낮아서 우기에는 배수가 되지 아니하고 또 체육장이 협소해서 체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사가 30년대 노후 건물로 지붕은 스레트 구조가 누수가 돼서 개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이렇게 돼 있어 이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전 지역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학부형과 지역 주민 모두가 교육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학교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대금으로 학교 이전 소요 경비는 충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조사 보고를 했어요. 이런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저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들어봐도 없고 그렇습니다. 모르는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아까 웅동학원이 그 소송을 당하고 나서 거액의 채무를 졌는데 그것이 24%의 고유를 약속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의원이 계신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정도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확정 판결은 다 똑같은 이자가 붙어요. 이 자리에 변호사로 하셨던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다 당연히 아실 텐데 그게 약정을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뭐 증인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그러한 소송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들어봐도 없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사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웅동학원에서 들어온 소송에 대해서 응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고요. 또 자기가 이 정도의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써준 지불 확인서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보면 이제 법조인 출신들 의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쓴 게 있으면 직접 채무를 확인하는 그런 지불 확약서를 쓴 게 있으면 응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대개 그런 경우는 대개 다 응소를 하지 않고 그래서 무변론으로 해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만 그런 게 아니라 조건 씨에만 대해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2건이나 그냥 무변론으로 해가지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조건 씨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증거 아시는지 혹시 모르신다면 이 시간을 이제 빌어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딱 조건을 봐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추리해 보면 다 알 테니까 저희들 말씀한 거 잘 안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네. 말씀하시죠. 솜치로 어떤 조작도 할 줄 모르고 짜집기도 할 줄 모릅니다. 네, 어쨌든 먼 데서 오셔가지고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드릴게요. 증인 가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할 내용은 없죠. 됐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증인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세도 높으신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을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해서 출석해 주신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뭐 제가 정언에 대해서 답변이 도움이 된다면은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저 장재훈 의원님 잠깐만요. 예. 제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자, 조용히 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장재훈 의원님, 신상 발언하십시오. 장재훈입니다. 제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 말까, 신상 발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참 저열하고 참 비열한,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제 개인의 메시지나 또 제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집안이 뭘 하느냐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한,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특권과 반칙에 점철된 저런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권력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저렇게 국회의원인지 권력의 참 하수인인지 모를 정도의 저런 모습을 보이는 참 사람하고 같은 법사위원이라는 게 창피하고요.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이 줄줄이 읽은 저 조국 3억억 민주당원이고요. 웅동학원에 1년 반밖에 근무하지 않은 그런 영어교사였습니다. 1년 반밖에 웅동학원에 근무하지 않은 민주당 당원이 쓴 조국 3억억을 줄줄이 읽으면서 웅동학원이 어쩌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참 가지가지로 한다. 참 얼마나 참 할 말이 없으면 이런 거를 읊으면서 참 어이가 없고요. 참 민주당 오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참 저열하고 비열하고, 또 상대 의원의 같은 법사위원회 집안이 뭘 하는지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 어이없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종민 의원, 저도 경제특위 간사하면서 참 좋아했는데 참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제 서로 손해 보는 짓은 하지 맙시다. 저 후보자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위원장님 이거 안 하시면요 정말 저한테 발언 주세요.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완전히 오해를 해명을 하려고. 그럼 김종민 의원님 해명만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예. 아니 뭐 2분도 안 걸리고요. 저는 우리 장재원 의원님이 화를 나신 이유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제가 장재원 의원님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재원 의원님 가족이 사학하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학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학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장재원 의원님이나 장재원 의원님 가족을 조금이라도 뭔가 비난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의 사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학이 어떻게 운영될지 잘 아실 장재원 의원님이 그렇게 매도를 하시니 좀 난 섭섭하다, 좀 안타깝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여서 저는 웅동학원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지 상관없이 장재원 의원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제 발언 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재원 의원님의 사학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비난할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그 사학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책임 갖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제 정말요. 후보자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재보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재보충 질의가 끝나면 저녁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1시간 반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보충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역시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예. 계속해서 이제 후보자님의 좀 자질 검증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가족 얘기만 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조국 후보자님의 가족 따님이나 아내분을 법무장관으로 지금 지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 첫째, 물론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적임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네, 훌륭한 법조인들 많으십니다. 예. 그렇죠. 예, 국방부 장관 그러면 군인이어서는 곤란하다. 왜? 그동안 너무 군 출신이 육참총장,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다 하시게 되면 결국 그 문민 통제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제3의 민주적인 시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무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법조인이어서 문제일 것도 전혀 없고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더 생기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상 국민들께서 워낙 지난 세월 동안에 검찰의 힘이 너무 강했고 정치 권력이나 재벌 등과 결탁이 있었다라는 의심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법조 3륜으로 불리는 법조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고 기득권 구조를 이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평등 구조를 깨트리고 지배 세력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들 보고 계시다 보니 우선 가장 중요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지금은 적어도 비법조인이셔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지만 비법조인으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셔야 하죠. 예. 네, 전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뭐 이 부분이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학술적인 능력은 법학 분야 논문 인용수 1위, 평균 피인용 횟수 1위, 2015년 법학 분야 논문 피인용 지수 1위. 이거 다 이제 검증이 된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그 이외에 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런 학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도 한때 경찰대 교수 시절에 후보자님과 함께 대검찰청의 자문위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합니다. 네, 회의장에 같이 있었죠. 예, 물론 기억합니다. 근데 참 드문 것이 뭐냐면 대법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골고루 다 자문위원 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사법체계, 법무행정에 골고루 관여하셨고 내부를 알고 계신 분이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동의하시는 거죠? 예. 네. 혹시 이러한 학력과 경력에 있어서 그런 법무행정과 또 검찰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포부와 장점, 소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두 가지 연구스러운 말씀 해주셨는데요. 학문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교수가 된 이후부터 제 전공이 형사법이다 보니까 그 형사법 관련 여러 가지 논문을 써왔습니다. 그게 주로 이 법무 검찰 쪽 얘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을 글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글만이 아니라 대법원, 경찰, 검찰, 법무부 등을 각종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관철되는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일정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조국 후보자님을 처음 만났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그냥 학자라는 것밖에 제가 전혀 받은 인상이 없어요. 활동도 그러시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보들이 많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반대가 쏟아지고 이렇게
극심한 검증과 언론 보도와 또 검찰이 유례 없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절대로 조국은 안 돼라는 임명 전에 혹은 청문회 전에 사퇴를 바라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일까라는 것들을 봤더니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런 그간에 보이셨던 최근에 보이셨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SNS 활동 등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동의하고 있고요. 아까 네. 최입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SNS 같은 경우 보다 좀 진중하고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후보자 따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젊은 세대를 건드리게 되고 정서를 건드리고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가 되었거든요. 불공평, 불평등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후보자님의 이미지와 너무나 상반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후보자로서의 자질, 법무장관으로서의 능력 이 부분 너무 가려버린단 말이죠. 이건 빨리 어떻게든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딸아이 포함해서 저희 가족이 누려왔던 사회적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제가 너무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 일에 바쁘다 보니 또 아이 교육에 좀 무관심한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 눈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 애는 챙기고 말은 멋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질책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아까 최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 어떻게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할 것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청 준비를 하느라고 도저히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어머니나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일정한 고소문이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저희 여식의 장학금 문제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 종료 후에 하나하나 제가 책임지고 애비로서 책임을 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